무소속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핵심 연루자죠.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당초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해요. 이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경찰이 확보한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제 경찰이 강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최신형 아이폰이라는 점인데요. 해당 아이폰의 경우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협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 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이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는 MBN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늑장 수사 논란 속에 핵심 물증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경찰이 강 의원의 수발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1억 원을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 그다음에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지난 일요일이었죠. 귀국해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심야에 경찰 조사 한 3시간 정도 받았었죠. 경찰 김경 시 의원을 이르면 내일 다시 소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일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 의원을 임의동행으로 데려가 3시간 반에 걸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 시 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자수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남은 의혹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이 김 시 의원 측의 일부 PC에서 포맷 흔적이 발견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김 시 의원 수사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개 수사기관은 이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으로 이 자료부터 확보를 한 뒤에 핵심 피해자를 부르는 수순을 밟지만 이번에는 이 김경 시의원이 입국하는 날에서야 이 압수수색이 이뤄져 압수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야당의 입장 전해드린 적이 있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여러 의혹은 물론이고 지금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믿지 못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근거는 바로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린 대로 경찰의 늑장 수사, 그다음에 뒷북 수사 이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제 경찰이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억울하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늑장 수사 비판에 경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늦어진 건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이달 2일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됐는데 이 사건이 배당이 돼야 출입국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도피성 출국 의혹에 휩싸인 김경 시 의원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이유에 대해선 긴급 체포에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천 헌금 수사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한 수사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막상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최신형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사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적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압수했던 말하고는 지금 이게 다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을 때 그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연장선상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채널A 기자의 그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압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는데 당시 채널A 기자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 의원 사안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볼 것은 아니고 강선 의원은 일단 1억 원 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하기로도 그 사무국장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관련자들의 진술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비밀번호를 극구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메신저 대화라든가 통신 기록에 본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대중의 추론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결국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규명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